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보급형 스마트팜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정보통신 기술로 영농의 효율을 높이면서도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게 큰 장점입니다. 네, 실제로 보급형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 사이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일손은 적게 드는 대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팜. 최첨단 기술로 만든 디지털 장비가 필요한 탓에 초기 설치비와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은 스마트팜 도입을 망설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도입 비용이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도내 단독하우스에 시범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로 다 소규모 하우스들밖에 없어가지고 자체 개발한 거거든요. 전체적인 스마트팜 시스템을 다 넣은 게 아니라 그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넣었거든요. 전남도 농기원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은 농가 규모와 장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총 3가지 유형으로 개발됐습니다. 내부 온습도 센서와 천측창 개폐 장치, 유동팬 등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활용해 농가들이 지출하는 설치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기존 스마트팜은 단독하우스 하나당 1,000에서 2천만 원의 설치비가 들지만 보급형 스마트팜은 300에서 500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어 크게 저렴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 보급형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는 총 65곳. 농기원은 전남 농협지역본부와 함께 보급형 스마트팜 시범 사업에 박차를 가해 2022년까지 농가 100곳에 이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입 농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큰 호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 효과에 대해 도입 농가의 86.7%가 만족스럽다고 답했고 생산량 및 상품 과율 증가 등 종합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93.3%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스마트팜 도입 이후 농가 소득도 평균 1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을 오토매틱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다른 데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보급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은 하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산 효율은 극대화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팜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고령농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농가들도 다 쓰지를 못하는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을 좀 빼고서 좀 하는 이런 추세의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농업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과제가 된 스마트팜. 보급형 도입 바람이 불면서 전국 농가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날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수차례 결렬되며 난항을 겪어오던 올해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낙농업계와 유업체는 지난 21일 열린 원유 기본가격 최종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성공하며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협상 결과 원유 기본가격은 1리터당 21원 인상하고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농업계와 유업체는 원유 가격 연동제에 따라 올해 원유 기본 가격을 정하기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원유 가격 연동제는 우유 생산비 증감률을 고려해 유업체가 낙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격 협상은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달 15일까지 7차례 결렬돼 왔습니다. 낙농업계는 그동안 환율에 의한 사료 가격 인상,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과 장비 투자 확대 등으로 생산비가 늘어난 만큼 연동제에 따라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업체는 최근 1인당 우유 소비가 줄고 있는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우유 급식이 중단되는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원유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원유 기본 가격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지난 21일 낙농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유 기본 가격 최종 협상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고 올해 원유 기본 가격 협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협상 결과 원유 기본 가격은 원유 가격 연동제 원칙에 따른 인상 범위인 1리터당 21원에서 26원 사이에서 최소치를 반영해 1리터당 21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 기본 가격은 기존 1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인상 시기는 유업체의 요구를 반영해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는 낙농진흥회의 이사회 가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차기 이사회 협상위원회 결과를 보고를 하고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차기 이사회는 오는 28일 화요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농업인들의 산재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인 안전보험인데요. 농가 보호는 물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보험의 가입 방식을 임의가 아닌 의무 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농업계 전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매년 200명, 농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는 농업인의 숫자입니다. 농산업 근로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는 재해율은 일반 산업 평균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 농약, 그리고 축사와 시설 내 미생물 분진, 유해가스 등 농민들의 작업 환경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다른 산업군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 바로 농업인 안전보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감독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계해 NH농협생명이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보험의 성격이 있는 만큼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 농협이 20에서 40%까지 추가 지원하는 만큼 자부담률은 낮은 편입니다. 매년 가입률이 오르고는 있지만 지난해 기준 가입 농가는 84만 5천여 명, 가입률은 6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5% 농가는 농작업 도중 질병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겁니다. 농업계에서는 현재 임의가입 방식으로 돼 있는 이 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택적으로 가입하다 보니 사후적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의무가입 방식으로 가입률을 높여야 농작업 사고 유형이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재해 사전 예방 활동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개최한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산재에서 80몇 세 고령 농가, 1인 농가, 2인 농가들까지 다 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런 농가들이 벌써 100만쯤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농업인 안전보험은 계속 유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려면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까? 토론회에서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4년 기준 농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 방식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약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보험화 하자는 거잖아요. 그 돈을 내고 있는 것을 기금 형태로 적립을 하고 거기에 정부가 좀 더 예산을 투여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또 농업인 안전보험과의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영업자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국가가 18개국 40%나 된다고 설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농업 부문의 산업 재해율이 높은 데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전환과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농업계의 외침에 정부 차원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 추진 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수혜 대상도 대폭 늘려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국판 뉴딜의 세부 추진 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제도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면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부는 약 18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도 변경됩니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기반 자료를 가계 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 기반으로 산출하게 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 원이었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 원으로 12.5% 높게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이번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으로 인해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선정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선정 기준 금액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올해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예산 중 지역별 차등 배정분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이행 내용을 평가해 우수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요. 인센티브 예산 비중을 지난해보다 더 늘린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각 지자체를 통해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토양 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와 토양 개량제 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농가들은 유기질 비료 약 268만 톤과 토양 개량제 약 45만 톤을 지원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제도는 2016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며 실제 사업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실적이 개선되면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불용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17년 4.8%였던 예산 불용률은 2018년 4.6%로 줄었고 2019년에는 4.3%로 연이어 감소했습니다. 올해 평가는 실적 자료 평가와 정성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실적 자료 평가 항목은 토양 환경 적정성, 화학 비료 사용량 저감률 등으로 농협 경제지주가 8월 중 외부 기관을 선정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정성 평가 항목은 지자체의 노력, 단체장의 의지 등으로 구성되며 농식품부가 10월 중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또는 현장 심의를 통해 평가됩니다. 농식품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지역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예산을 최대 7% 내에서 추가 배정할 방침입니다. 평가 결과 A, B, C 등급에 따라 각각 7%, 5%, 3%의 예산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예산 중 5%를 차등 지원 예산으로 별도 배정했습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유기질 비료 예산 1,341억 원의 4%인 54억 원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배정해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토양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며 각 지자체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자체의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평가 준비뿐만 아니라 평소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 양파 생산량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재배 면적을 줄인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마늘과 보리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시장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양파 생산량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양파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재배 면적을 줄인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은 최근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양파 생산량은 116만 8,227톤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6.7%, 모두 42만 6,223톤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생육기 기상이 좋아 시바르당 양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8.7%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재배 면적이 32.6%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재배 면적 양파가 한 32%나 줄었거든요. 재배 면적이 줄어서 생산량이 줄은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마늘도 최근 이어진 가격 하락세에 재배 면적이 줄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36만 3,432톤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6.3%, 2만 4,239톤 감소한 겁니다.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마늘 역시 기상 여건 호조로 시바르당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3% 늘었지만 재배 면적이 8.4% 줄면서 전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양파와 마늘 가격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작년보다 좋은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아무리 생산량이 줄었으니까. 보리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 작황마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보리 생산량은 14만 3,669톤으로 지난해보다 28.2%, 모두 5만 6,334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보리 재배 면적은 3만 4,978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데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시바르당 생산량도 10.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경기농협지역본부가 도내 생산쌀의 64%를 차지하는 일본계 벼품종을 도 자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오늘 29일까지 수원농협유통센터에서 참드림쌀 판촉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판촉전에서는 파주 양평산 참드림쌀을 10kg, 20kg 단위로 포장해 판매합니다. 도동기원 관계자는 참드림이 경기도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품질 관리 및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논산농협에서 AGAP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최근 노성농협 딸기공선회가 딸기 관련 국제인증인 GGAP 단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GGAP는 생산에서 유통 전반에 걸쳐 위해 요소를 관리하고 농산물 이력 추진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국제인증 제도입니다. 시 관계자는 국제인증 취득을 통해 논산 딸기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여 수출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2016년부터 경축순환 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 결과 오는 8월부터 매달 100톤씩 연간 1,200톤의 가축분 입상 퇴비를 베트남에 수출하게 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경축순환 농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가축분 퇴비 입상화 기술 도입, 대량 생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화학비료와 유박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활용 매뉴얼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선순환의 경축순환 농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경연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 양파 실측조사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마늘 양파의 실측조사 정보를 기반으로 작황 예측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효율적인 실측조사 체계를 확립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마늘 양파 실측조사 추진 상황 및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예측 모형 개발과 모델링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